이거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콜라 맨날 콜라 먹으니까 이 살찌고 배 나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어느 것을 먹을까요? 와, 진짜. 알아맞혀 와. 봅시다. 진짜 끝날 거 아니에요? 콜라보다는 제로 콜라가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우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내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죠. 과연 제로 콜라를 먹으면 살이 안 찔까요?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일반 콜라와 제로 콜라의 차이점을 알아야겠죠. 일반 콜라부터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반 콜라 여기 성분에 보시면 500ml 기준에 칼로리는 216kcal입니다. 설탕의 양을 한번 볼까요? 설탕은 54g으로 나오네요. 다시 말하면 이 500ml의 코카콜라에는 54g의 설탕이 있는 겁니다. 각설탕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각설탕 조그마한 거 하나가 3g이거든요. 요거 하나 마시면은 각설탕을 18개 먹는 것과 같다. 굉장하죠? 더구나 이 콜라 안에 들어있는 당 시럽이나 설탕은 액상입니다. 액상 과당이거든요. 액상 과당은 기존 설탕보다 훨씬 더 체내 흡수율이 빠릅니다. 그리고 인슐린도 확 올리기 때문에 이 콜라와 같이 먹는 다른 음식들은 흡수율도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비만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제로 콜라는 어떨까요? 제로라는 의미는 설탕이 제로, 칼로리가 제로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0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현행법상 100ml에 4kcal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안에 20kcal 미만이 있어도 0으로 표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제로 콜라는 당이 0%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탕이나 과당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그 대신 단맛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맛을 내는 이 물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공감미료입니다. 인공감미료는 아주 적은 양으로 강력한 단맛을 내는 건데 이게 자연에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합성을 한 물질이에요. 자, 이 코카콜라 제로에는 수크랄로스와 아세서팔칼륨이라는 인공 조미료가 있고요. 펩시 제로에서는 여기에다가 아스파탐을 추가로 첨가하고 있습니다. 자, 수크랄로스는 동일한 용량을 가진 설탕보다 무려 600배나 단맛을 내고 아세설파칼륨과 아스파탐은 동일한 설탕의 양보다 200배나 단맛을 낸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설탕보다 200분의 1, 600분의 1의 적은 양으로 동일한 단맛을 낸다고 할 수 있겠네요. 아스파탐의 1일 섭취 기준 허용량은 미국에서 성인 60kg 기준으로 봤을 때 매일 3000mg까지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500ml 제로콜라에는 약 86mg의 아스파탐이 들어있거든요. 양적으로만 봤을 때는 매일 30개 정도의 콜라를 마셔도 안전하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인공 감미료의 양만을 말한 것이지 실제로 30개 드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제로 콜라에도 상당히 적은 양의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긴 한데 이것이 과연 건강에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서는 찬반 양론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자, 여기 이 저널들을 보시면 어떤 저널에서는 인슐린 감수성을 낮춰서 저항성이 유발될 수 있다. 그러면 당뇨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라고 말을 하는 저널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는 장내 미생물에 악영향을 끼쳐서 나쁜 균이죠. 이른바 우리 몸에 유해균 증식이 일어나고 이 유해균들의 대사산물이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네요. 여러 연구들을 모아서 결과를 보여주는 메타 분석의 연구에서도 결과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체중이 미치는 영향이 인공감미료를 쓴다고 해서 더 좋은 영향력을 주지는 않고 당뇨도 마찬가지다 하고 중립적인 견해를 내놨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비만과 당뇨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 생각은 그래요. 이 제로콜라가 요거 한 병만 한 번 마신다고 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진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주 마시는 습관은 분명히 좋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달잖아요. 우리 몸은 단맛 중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 거를 계속 섭취하게, 습관적으로 계속 섭취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계속 단 거를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거기에 적응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는 비록 칼로리가 없지만 다른 음식들, 다른 단 것들은 칼로리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탄산음료는 말 그대로 탄산이 있죠. 우리가 탄산음료를 이렇게 먹었을 때 끄 하고 트름이 나는 거는 이제 이 탄산이 식도와 위를 연결하는 근육을 이완시켜서 거기서 이제 탄산이 올라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한두 번으로는 괜찮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되면은 얘네들 근육도 조금 헐거워집니다. 그럼 위에는 위산이 있겠죠. 위산도 덩달아서 올라오는 역류성 식도염이 유발이 될 수 있어요. 자, 종합적으로 설명하면은 코카콜라, 일반 코카콜라의 500ml에는 설탕이 각 설탕 몇 개 들어있다고 했죠? 18개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18개 욕은 아니에요. 18개가 들어있지만 여기에는 설탕이 없는 대신 인공감미료가 추가되어 있으나 굉장히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한 병 정도 먹는 거는 건강에 크게 나빠지진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콜라를 먹고 싶어, 느끼한 음식 먹었을 때 정말 콜라 먹고 싶어 라고 느낄 때는 얘보다는 제로 콜라가 훨씬 낫다. 하지만 이 제로 콜라에 들어있는 인공 감미료는 아직까지 우리 건강에 어떻게 좋을지 나쁠지는 조금 더 연구가 되어야 되고 개개인마다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습관적으로 자주 먹지 말자. 그 이유는 단맛 중독이 생길 수가 있고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